자, 오늘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투입해서 중국을 따돌리는, 즉, OLED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죠. 4.1조예요. 그죠? OLED 생산을 확대하고 정부에서도 역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OLED 하면 이제 그 보통 뭐 그 하이마트 뭐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롯데 뭐죠? 롯데 하이마트도 많이 가고. 이렇게 뭐 매장에 많이 가시면 이 OLED 테레비 큰 게 있는데 이 시장이 많이 커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만 해도 테레비를 뭐 잘 안 봐요. 우리가 잘 실생활 잘 보시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컴퓨터 모니터는 어차피 주식을 해야 되니까 모니터는 많이 보겠죠. 또 하나가 휴대폰을 많이 보죠. 이제 뭐 그 뭐야 또 제 영상도 지금 휴대폰으로 유튜브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물론 주식을 차트를 잘 보려면 테레비랑 연결해 보시는 분들 많긴 하는데 대형 OLED 그러니까 아주 인지가 큰 거 있죠. 대형 OLED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느리게 성장하고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 바로 노트북, 모니터, 휴대폰 이런 거에 대한 OLED 시장이 빨리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OLED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완전 바닥권에 있었죠. 대바닥에 있었어요. 반도체가 대바닥에 있다 뛰었다 조정받고 지금 이렇게 조정 슬쩍 거치고 있죠. 2차 전지 날아다니고 있고 지금. 어제는 전기차 관련주 몇 개가 그냥 날아갔죠. 제가 예전에 항상 알려드린 종목 몇 개 날아갔고. 이거 멘붕에 다 알려드린 거예요. 어제 멘붕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잘 뛰었어요. 요새 쇼츠 영상 올리는 게 너무 좋아. 하도 올라가기 많아가지고 잘 뛰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OLED 관련주를 제가 얼마 전부터 잘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저런 발표가 어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는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어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이번 달 초에 우리가 OLED 관련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저번 주에 알려줬어요. 그러면 저번 주부터 OLED 관련주를 사놓고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면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OLED 관련주들이 높이 있다면 전 안 사거든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치가 높으면 전 안 사는데 OLED 관련주들이 아직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사놨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그러면 어제 같은 시간에 주들이 다 올라갔죠. 뭐 오늘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사실은 시간에 뛴 종목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시초가에 팔든가 뭐 이렇게 할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뭐 상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리 저번 주에 삼성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발표할 테니까 잘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저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 계속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왜 OLED를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미래 먹거리예요. 노트북 모니터 여기다가 OLED가 확산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단한 회사죠. 근데 중국이 자꾸 따라오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MR 그러니까 그 애플의 MR 헤드셋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나 OLED 관련주죠.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OLED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장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애플의 아이패드 관련해서도 역시나 OLED가 장착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OLED 관련주들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일단 다 뛰었어요. 어제는 안 뛰었는데 어제라도 안 늦긴 했거든요. 시간 외에 다 떼버렸어요. 시간 외에. 제가 쇼츠 영상 하나 올려놨어요. 보시게 되면, 대장도 시간 올라갔구나. 자, LG 디스플레이 띄었죠. 선익스웨이팅이 상한가를 가버렸고, 상한가 근처를 갔고, 인베니아 아직 안 뛰고, 인베니아 그 공시 요구를 좀 받았어요. 야스가 5.43%, 동아일텍이 3%, 예선테크가 1.18%, HB 솔루션이 4.39%, 상한가 버렸어요. HB테크 상한가를 가버렸고, LX 세미콘을 비롯해서 신도기현도 상한가, DIT도 그리고 전부 다 많이 날라갔죠. 비아트로코 2%또 해서 오늘 쫓아가 사기엔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멤버님들은 당연히 제가 다 얘기해드리고 제 영상을 좋아하거나 아침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이 좀 귀한 시간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공간인데 이런 걸 놓쳤다 해서 너무 아쉬워할 건 없어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도 우리가 아침에 열심히 공부하고 모이면 나중에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를 미리미리 알 수 있게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게 제약주가 확 뛰었죠. 전부 다 날라갔어요. 제약주. 그러면서 제약주는 사실은 아직은 이게 안 와닿거든요. 안 와닿는데 어쨌거나 거래량의 변화들은 엄청 생겼기 때문에 이따가 HLB 볼 때 볼 거예요. 자,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유일하게 이 공매도가 좀 많이 괴롭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어제 23% 나왔죠. 이렇게 괴롭혀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피해서 공매도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계신다면 이렇게 5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 좋아질 확률이 있고 대신에 5개월선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선익 시스템이 시간에 잘 뛰긴 했는데 사실 이 친구의 위치가 만만하진 않죠. 그죠? 월봉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디스플레이 찍었어요. 딱 이 시간에 찍었어요.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죠. 2월 28일 날 찍은 자리가 32,000원이에요. 이것도 찍고 돌아나왔으니까 어제 양봉이 좋았던 양봉이고 결론적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또 뛰겠죠. 뛰면 전월의 고점 돌파 여부 그게 중요하죠. 이제 단기 목표는 여기가 되지만 전월의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 쫙 날아간다. 오늘 쭉 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시초가가 너무 높아. 상한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높으면 아마 그 자리가 오늘의 최고가가 되기 때문에 놓치셨으면 절대 쫓아가서 하지 마요. 이거 사실은 막 불법 리딩만 하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거 막 문자 오자면 저도 엄청 와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막 뭐 주식 가르쳐준대. 나한테 주식 가르쳐주고 나를 막 VIP로 모신다고 그래요. 저도 VIP 멤버들을 뽑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가입하라고. 이 사람들이 문자 보내는 거 보면 다 시간에 뛴 거 많이 올려져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선익선에 관심 가자 했는데 그러거든요. 그럼 다음날 뛰거든. 아니, 시간에 떴으니까 당연히 뛰겠지.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식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꼬시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데 당하지 마요. 시간에 뛴 종목을 다음날 쫓아가면 물릴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물론, 잠깐 갭을 띄었다가 쭉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건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고 본인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쫓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 하루쯤은 그래도 높이 떠서 출발하더라도 어쨌든 선의 시스템은 잘 올라갈 수 있다 보시고 인베니아가 시간에 좀 못 올라갔는데 왜 뛰었는지 거래소로부터 좀 조회를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 인베니아에서 왜 뛰는지 우리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떨어지겠죠. 그죠? 알았으니까 5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야스입니다. 야스는 사실 이게 저 멤버방에서 얘기했을 때가 이제 여기거든요. 많이 지겨운 종목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겨운 종목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죠. 여기서 매수해 사실은 매수인데 빵 때렸죠. 자, 때려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 요 공간이 사실은 이게 일봉에선 잘 안 보여요. 주식을 해석할 때는 월봉, 주봉, 일봉 세 개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월봉을 보고 하셔야 돼요. 월봉에서 보시면 첫 번째 매수 타임은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주는 여기가 되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월 초죠. 이번 달 월 초기 때문에 이 월초 종가상 아니 월초 꼬리가 5개월선만 20개월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20개월선을 기준으로 깨게 되면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고 깨지만 않으면 잘 뛰어요. 그래서 이번 달 작년에 4월 1일 날 4월 3일 날 출발해 줄 때 아예 20개월선 안 깨고 갔거든요. 거기가 일봉에서 여기에요. 여기. 이게 안 보이죠. 일봉에서는. 그러니까 월봉, 주봉, 일봉을 같이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빵 때렸으니까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60개월선 15,000이 목표가 되게 되는데 이 친구도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한 5%가 올라가지고 갭 띄워놓고 날아가면 뛸 수 있다. 대신에 사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쫓아가 사지는 말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쫓아가 사시더라도 철저하게 분할면서 하셔야 되고 이게 다 어제 알려드린 종목들이에요. 어제 이 시간에 똑같이 알려드렸고 어제 상황이 좋았고 시간에 잘 끝난 거예요. 자, 동아일텍 거대였죠. 여기만 안 깨면 되는데 동아일텍도 잘 올라갔죠. 그죠? 3%또 올라갔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개선 위에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되는데 역시나 동아일텍도 오늘 갭을 띄어서 가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보통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테마를 제가 보거든요. 뭐가 제일 빨리 뜨나 보는데 오늘 아마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는 디스플레이가 꽉 잡지 않을까 싶어요. 쫓아가서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제는. 자, 예선테크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대신에 외바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긴 좀 힘들어요. 자, 주봉에서는 5선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우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어제 알려드렸죠. 1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인데 예선테크도 오늘 같은데 여기만 안 깨면 대량 거래 힘입어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B 솔루션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어제 같은 날 꼬리 쫙 달았을 때 여기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 이게 꼬리도 한번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HB 솔루션 좋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8% 찍었어요. 얼른 사야지. 지금 디스플레이 이슈가 있고 20을 안 깨고 있으니까 이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시켜서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빵 뚫어주면 이 친구 뛸 때 아마 못 가도 19,000원대 가지 않을까 싶고 주봉에서는 옷을 정확히 찍었죠. 그러니까 어제 꼬리 다른 자리가 이렇게 5주선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매물대거든요. 여기를 소화시켜주고 나가는 꼬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쁘다 보시면 되고 이 친구만이 이 친구 좀 올라갔나요? 시간에 올라갔구나. 이 친구도 갭 띄어서 가겠다. 그죠? 갭 띄어서 가면 이 정도 좀 뚫어주는 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뚫어주면 빵 때리겠죠. HB 테크놀로지 말할 게 없죠.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HB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또, 여기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렸거든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두 번째인데, 빵 때렸습니다. 이제 뭐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쫓아가 될 수는 없고, 목표가 정도만 보면, 여기 이전 고점이죠. 3,060원 뚫어주는 거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고 뛰는 게 결정이 된다.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제 디스플레이를 다 얘기해드렸고.
자, LX 세미콘인데 이 친구들이 디스플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시간 깨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약간 불안한 건 있어요. 대신에 주봉 기준으로 6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주선만 깨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 저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시간에 아마 안 떴을 거예요. 볼까요? 떴구나. 뭐 0.95%니까 이런 애들이 만약에 손절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손절 개념 없이 잘 모아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손절 개념 없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어제 이틀 전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시간에 유일하게 많이 안 뛴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한 번쯤은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기현이 제일 대장이죠. 신도기현하고 HB 테크놀로지가 대장이에요.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이 어제 땡땡이 생기거든요. 이게 요새는 땡땡이만 생기면 상한가예요. 보통 다음날 뛰는데 원래. 자, 월봉에서 보면 이제 그 목표가 여기가 되게 되죠. 이런데 뭐 9,500원대 다 뛰면 9,900원대까지 갈 것 같고 9,000원대에서 만원대로 호가창을 바꾸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아요. 이 정도 고점이 9,500원대니까 일단 저기까지 바라보는 게 좋은데 9,500원만 가도 거의 상한가 근처가 되죠. 시간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갭 띄울 거예요. 갭 띄웠을 때 너무 쫓아가 사지 말고 제가 그 신도기현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니까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이 이제 와서 쫓아가 사면 안 되겠죠. 들고 계신 분이 목표가 정도만 좀 체크해 놓고 보시면 돼요. 벌써 여기서 24%고 제가 얘기한 다음에 벌써 꽤 40~50%가 올라왔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다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DIT인데 DIT 21선만 아끼면 돼요. 20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DIT는 보시면 되고 참여 엔지니어링 같은 게 재무가 튼튼하진 않아요. 재무가 좀 빵점이긴 한데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그래서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너도 시간에 뛰었냐? 조금 움직였네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참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월봉 굉장히 위치가 낮고 사실 추세 전환까지 해준 건 뭐 아니거든요. 이제 주식이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재무에 대한 리스크로 떨어졌을 때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 시장의 지뢰밭이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은 굉장히 잘 터져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고 재무 보실 때 지금 다 냈나요? 이제 감사보고서 꼭 여부. 이게 금감원 공시 들어가면 감사보고서가 있으니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놓고 적정 의견을 받았는지를 꼼꼼히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자, 비아트론입니다. 이렇게 저기 같아. 그 뭐죠? 그 자동차 로봇으로 바뀌는 일단 무슨 트론 그러죠. 옵트론이라고 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자, 투자가 굉장히 강하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60개선 위에 있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만 깨지 않으면 흐름과 추세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21선까지만 요거만 깨지 않으면 비아트론도 대량 거래가 제대로 들어왔죠.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처럼 빵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삼성과 관련한 OLED 투자기 때문에 삼성 쪽에만 너무 강할 것 같은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삼성이 됐든 저기 그 LG가 됐든 디스플레이 계열들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게 이제 FNS 테크인데 사실 이 친구도 흐름이 좋긴 했다가 20개선 깨고 있거든요. 깨고 있죠. 그래서 오늘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물대를 뚫었죠. 지금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거라. 자, 일봉에서 보면 어제 저점 이런 데만 깨지 빵 때릴 건데 어차피 시간이 뛰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빵 때리면 이전 고점까지 목표가를 보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PNH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고 힘스가 굉장히 강하죠. 힘스를 제가 멤버 얘기할 때가 여기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력들이죠.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 아무리 문도 이런 데까지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장기로 길게 볼 때 얘기고 단기로도 매집봉이라는 게 터지기 때문에 이런 꼬리를 달게 되죠. 이게 다 매집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개인들 물량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지루하게 이렇게 다 털고 이렇게 2달만 참으면 개인들이 다 팔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샀으면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가 1월 달이고 이때가 그 3월 달이기 때문에 한 3달 동안 얼마나 지겨웠겠어, 그죠? 지겹고 내가 팔고 본전 오자마자 날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주식은 지겨워하지 않아야 돼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힘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놓쳤다 하더라도 두 번째 매수 타임을 줬죠? 정확하게 240을 찍을 때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임이에요. 자, 지금 좋은 수익권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어제 그냥 날아갔어요. 시간이 4%가 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출발 가격 이전 고점이 되면 더 좋고, 이전 고점 못 들어주면 음봉을 하루 종일 꾸려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파는 게 좋겠죠.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영호 DSP 같은 애들도 흐름이 좋죠. 지금 그냥 바닥권에 있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연결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뭐 덕산테크코피아 잘 보시고 특히 풍원정매일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멤버방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종목 그리고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물려도 돼요. 물려도 되고 물렸을 때 더 많이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따가 멤버방에서 얘기해보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8시 30분에 항상 장초반 잠깐만이 뜨거든요. 썸네일이. 요즘 또 썸네일이 안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글로다 남겨놓고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링크 클릭하시면 저하고 8시 30분에 만나서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죠. 제가 두 번째인데 아마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이따 멤버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제 제약주가 난리가 났어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제 물 한 잔 먹고 HMB 얘기를 해보면서 제약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한 잔 마실게요.